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이든 하워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혹시 저처럼 아주 긴 터널 속을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밴쿠버는 정말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눈은 그리 자주 오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눈보다 더 싸늘했어요. 제 아들 노아는 지금 9살입니다. 생후 3개월 무렵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5살 때 유전성 희귀 혈액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름조차 낯선 병이었고 치료법은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노아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졌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일주일 이상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수혈과 면역 억제제는 잠시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죠. 저는 밴쿠버에 있는 모든 유명 병원을 다 다녀봤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소아병원, 미국 시애틀의 전문 클리닉까지. 의료진들은 말은 다정했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we can do. He needs palliative care now. Focus on giving him peace. 무기력함,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몰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살 아이에게 평온한 죽음을 준비하라니요? 제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노아가 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이의 병이 감당되지 않는다며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고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죠. 어느 날 노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몇 번 더 축하해줄 수 있을까가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노아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간호사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한국계였고 노아의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한국의 면역세포 조절 치료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희귀 질환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비슷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미국도 안 됐는데 한국에서 뭘 더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앞섰죠. 하지만 그녀는 메모지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이메일 보내보세요. 그날 밤 저는 그 메모지를 수없이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저는 결국 그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아의 상태, 지금까지의 치료 이력, 모든 걸 적어보냈습니다. 답이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한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메일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to come to Korea, we are willing to evaluate and try our best. It is not a confirmed cure, but there are cases of positive results.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노아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낯선 나라에 가겠다고.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 낯선 땅에는 단 한 줄기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노아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는 산이 많대. 우리 거기 가서 등산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랑 나랑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그렇게 우리는 2024년 12월 28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에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던 그게 바로 한국으로 가는 하늘길 너머의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또 다른 도시일 수 있지만 제게는 그날의 서울이 세상 모든 문이 닫힌 뒤에도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5시 반 기내방송에서 웰컴 투 소리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노아는 잠든 채였고 저는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안 된다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직원들 속에서 저는 당황했고 서툰 영어로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아의 휠체어를 밀던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또렷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로서.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I can guide you through immigration.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는 이 낯선 나라 사람의 태도는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인상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지하철은 조용하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울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뭔가를 집중하며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들 뭔가에 몰입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희한하게 저에게 이 나라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곧장 강남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메일로 연락했던 곳으로 면역세포 조절 치료와 관련해 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와라는 감탄이 튀어나왔습니다. 웬만한 호텔 로비보다도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청결 조명, 동선, 안내 표지까지. 여긴 확실히 제가 알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영어 통역이 가능한 간호사를 부탁하자 곧이어 한 분이 환한 미소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노아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노아의 병명은 한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였지만 의사들은 자료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노아의 경우 기존의 면역 억제 치료보다 면역세포 리셋 치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모니터링과 수차례의 세포주기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높지 않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와 동시에 그래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에 다시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분명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않되 가능한 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처에 있는 외국인 대상 레지던스에 체크인을 하고 노아와 함께 간단히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노아는 처음 먹는 한국 라면이 신기했는지 이거 진짜 맛있어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진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치료 준비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혈액 채취, 유전자 검사, 면역 반응 분석, 그리고 신체 리듬에 맞춘 세포 타이밍 조율까지.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 투성이었지만 의료진은 친절하게 영어 설명서를 준비해주고 시각 자료까지 보여주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노아를 환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노아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설명했으며 혹시 무서운 건 없었나요? 라고 항상 물어봤습니다. 노아는 말했습니다. 아빠, 여긴 병원인데 무섭지 않아. 나 여기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시작되지 않았고 결과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긴 확실히 사람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진짜로 느끼기까지 저는 한 번의 깊은 오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노아의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절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은 저로서도 처음 접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몸속에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세포를 길러주는 치료였죠. 이런 개념은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방법이라 들었고 그만큼 의료진은 모든 과정을 매우 정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몸은 조금씩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자주 나타나던 피부 출혈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흐느끼던 아이가 어느 날엔가 조용히 잠들었을 때 저는 그 평온한 숨소리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3번째 면역세포 교정 치료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했고 노아는 배가 고프다고 계속 투정을 부렸죠. 저는 조금만 참자, 치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고 달랬고 병원 도착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치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연기요? 왜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장비 점검 문제로 치료가 하루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제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금식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그걸 말해요? 이런 건 전날 연락을 했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고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똑같네요. 시스템은 좋아 보여도 결국 환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리고는 노아의 휠체어를 돌려버렸습니다. 노아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봤고 저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속이 끓어오르던 그 순간 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주치의였던 최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직접 저희가 머무는 레지던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흰 코트를 벗으며 말없이 앉은 그는 조용히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진료 일정 변경에 대한 공식 사과문과 함께 병원 내부의 장비 점검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저희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정말로 아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도 과거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투병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그 아이를 끝내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도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교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은 노아가 금식 후 배고팠다며 한국식 미음과 과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일정을 재조정해 하루 늦은 만큼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오해를 겪고 난 뒤 저는 이 나라가 겉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치료가 다시 시작됐고 노아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최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노아의 몸이 드디어 스스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씨,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치료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희망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이든 하워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엔 제 아들 노아가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아이는 걷지도 제대로 숨쉬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제 손을 놓고 혼자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치료는 총 8주간의 집중 면역세포 조절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체력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엔 줄기세포 자극을 통해 자가 치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치료 중간마다 수십 번의 혈액 검사와 면역 활성도 테스트, 그리고 정밀한 바이오마커 측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매일이 고비였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고 아이가 밤에 미열이라도 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매번 저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노아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야근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러 오는 간호사, 자정에 직접 메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는 주치의, 오늘 노아가 웃었어요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하는 물리치료사까지. 이 나라의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노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제 꿈 꿨어. 나 혼자 뛰어다녔어. 진짜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아플까봐, 넘어질까봐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달리는 꿈을 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 2개월 차, 정밀 면역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워드 씨, 축하합니다. 노아의 자가 면역 반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면역계가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웃을 시간이에요. 노아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은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파란색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NOAHSNEWSTART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의료진들이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한 간호사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기도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빠였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노아는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회복 상태를 점검했고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랐고 일부는 어떻게 이런 치료가 가능했냐며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노아를 살려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치료 여정, 한국 의료진의 헌신, 병원의 정보, 통역 방법, 비용 안내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영어로, 그리고 일부는 구글 번역을 활용해 한국어로도 소개했습니다. 몇 주 후 제 메시지엔 수백 개의 댓글과 DM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이도 희귀병인데 정말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병원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든 씨, 제게도 희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아들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희귀질환 아동보호단체와 협업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저를 희귀질환 가족지원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고 현재는 K-MEDHOP라는 작은 국제 커뮤니티도 운영 중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겨울의 끝자락, 낯선 서울의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아이를 살렸고 저를 다시 숨쉬게 했으며 절망 끝에 선 저희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려 하신다면 한 번만 더 고개를 들어 한국을 바라보세요. 그 하늘길 너머엔 당신을 기다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든과 노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의 또 다른 기적 같은 한국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